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22강입니다. 제22강은 페이지 540쪽입니다. 제5편 도시 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알았다시피 이 도시 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주로 앞에 부분 용어의 정의, 즉 540쪽에서 542쪽까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중요한 거 짚어드린다면 거기 용어 정의에 있어서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이걸 꼭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용어 정의를 확실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가지고 540쪽 위에 재정 및 촉진 사업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재정 및 촉진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및 촉진 사업을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재정 및 촉진 계획이 나오죠. 재정 및 촉진 계획과 재정 및 촉진 지구는 재정 및 촉진 지구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2년 내에 써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재정 및 촉진 지구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 및 촉진 구역. 재정 및 촉진 구역과 재정 및 촉진 사업하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재정 및 촉진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정 및 촉진 구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정 및 촉진 구역이 재정 및 촉진 구역이 재정 및 촉진 지구보다 더 작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가 재정 및 촉진 지구고 이것들이 바로 재정 및 촉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사고 구역. 다른 구역에 우선에 사는 것이죠.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 넘어가서 존치 지역 이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아직까지 쓰지는 않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쓰지는 않는 즉 재정 및 촉진 지구라 하더라도 거기 보니까 필요성이 적어가지고 존치하는 지역이다. 두 가지가 있죠. 존치 정비구역, 존치 관리구역 둘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다 해드렸고요. 특별히 토지등 소유자에 있어서 거기 재건축인 경우는 거기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 다 갖고 있는 자가 바로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다른 데는 따로따로 하겠지만은 이 재건축에 있어서만은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다 갖고 있는 자가 바로 토지등 소유자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543쪽 재정 및 촉진 지구하고 재정 및 촉진 계획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정 및 촉진 지구를 누가 지정하느냐. 절차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절차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543쪽 거기 뭐 주민 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그 다음에 거기 이때 이제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60일에 제시해야 되죠. 만약에 의견 제시 아니면 이의가 없는 걸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다만 경미한 경우는 안 해도 괜찮죠. 이것이 이제 재정 및 촉진 지구 지정 절차하고 지정할 때 지정권자 이건 제가 다시 또 적어 드릴게요. 제가 543쪽, 544쪽 이미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재정 및 촉진 지구 지정입니다. 지구 지정 해가지고 누가 지구 지정하냐? 시도의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원칙적인 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것은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이 신청합니다. 여기 좀 이 지역을 갖다가 재정 및 촉진지구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신청하냐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신청한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다만 이 시장 중에서 누구도 들어가면 대도시장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의 대도시 시장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도시장.
다만 이때는 어떤 경우냐? 걸친 경우. 여러 지역에 걸칠 때, 이때 여러 시군구에 걸칠 때입니다. 걸치는 경우는 대도시장도 역시 특광도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합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누가 있냐니까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 여기는 아까 걸치는 경우였죠? 여기는 걸치지 않는 경우. 여러 시군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는 이때는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 경우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직접 자기네가 지정합니다.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누가 지정한다고 보냐면 이거 다 합쳐보니까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543쪽, 544쪽 내용이었고 이걸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544쪽입니다. 괄호 2번 지정요건. 지정요건 보니까 거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즉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재정비 촉진구를 지정하거나 병행할 때는 국토법상에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이 그러면 재정비 촉진구가 되느냐? 위에 보니까 거기 545쪽에 올라가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거는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정비 촉진지구 세 가지 있죠. 542쪽 세 가지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데를 갖다가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과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등등 이렇게 나가죠. 이런 데가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입니다. 주거지형이 제일 크죠. 주거지형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이 경우에 이 면적을 완화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2번에 1번. 그러니까 거기 주거지형하고 중심지역은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는 2번에 주거지역이 열악한 지역이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한다? 주거지역하고 중심지역을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역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걸 경우에 따라서는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도 있고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는 안 되냐? 고밀복합형은 완화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정의 효력. 그건 참고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올라가셔서 546쪽입니다. 지정 실효, 지정 효력의 실효 말씀드렸죠. 재정비 촉진 지구가 먼저 된다면 나중에 계획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내에 한다고요? 2년이 되는 날까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정의 해제. 그건 뭐냐면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 달성이 어렵다 그러면 다시 해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 촉진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했거나 끝나버렸단 말이죠. 또는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때는 굳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재정비 촉진계획도 역시 상실된 걸로 본다. 이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거기에 기반을 뒀던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재정비 촉진 계획은 재정비 촉진 지구를 기반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547쪽의 재정비 촉진 계획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 나지만 요건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정비 촉진 계획을 갖다가 칠판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한다면 몇 년 된 날까지 2년 된 날까지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결정돼야 됩니다. 수립이 아니라 결정까지 갑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재정비 촉진 지구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재정비 촉진 계획입니다. 547쪽 재정비 촉진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적어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먼저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이제 촉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립 절차, 또 하나는 결정 절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 절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똑같습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결정은 누가 하느냐 얘네들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봅시다. 구체적으로 첫째 수립을 누가 하느냐 원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공동으로 할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때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합니다. 가지고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신청하냐니까 특광도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이 계획을 갖다가 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뭐냐? 특광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특광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서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의 경우 공동으로 할 때 협의가 안 될 때. 두 번째, 지구를 직접 지정했을 때. 지구를 직접 지정하였을 때. 이럴 때는 특광도가 직접 수립해서 직접 결정합니다. 여기 공동회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시군구에 걸치되는 공동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시장 군수가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상급기관인 특광도가 내가 할게 하고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직접 했을 때도 지구를 직접 지정했을 때도 역시 특광도가 되는데 지구 직접 지정은 어떤 겁니까? 이거죠. 특광도가 직접 지정할 경우가 있었죠. 여기 직접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도 역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얘네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 이 직접 수립 결정했다. 얘네들이 직접 지구를 지정했대. 얘네들이 직접 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자기네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제가 기본강의 할 때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절차 같은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547쪽 보니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그 나오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나가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48쪽 가운데 보니까 결정 누가 하게 되느냐. 거기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도의사 또는 결정을 대도시시장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거기 보니까 기억입니다.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거나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니은 내용입니다. 지방도시계획 심의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거치면은 지방도시계획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갖다가 가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으시면 됐고요.
제일 위에 올라가서 548점입니다.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위에 3번 총괄계획과 위촉. 누가 총괄계획과를 위촉하는가? 방가로 3번입니다. 시도의사, 대도의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과로 위촉할 수 있다. 누가 위촉한다고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가지고 결정효과. 결제로 인한 승인 등 의제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면은, 고시되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기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 정비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이렇게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이 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된 걸 보니까. 그래서 이거 촉진하는 법입니다. 이걸 굳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결정되면은, 결정고시 되면 이런 것들은 받은 걸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된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0쪽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551쪽 가운데 총괄사업관리자. 이거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551쪽 위입니다. 총괄사업관리자 1.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를?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를 지정하게 되네요.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 등과 협의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552쪽 위에입니다. 제2절 사업지원이라는 시행자 변경 지정. 이런 것 좀 아셔야 되겠어요. 재정비 촉진계획은 빨리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행자를 바꾼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고시부터 2년 체크하셨네요. 2년 이내에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 체크해야 되겠네요.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권수청장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로 사업자를 지정해서 우선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사업자 지정 변경 2년, 3년 있죠? 그 내용에 따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555쪽에 6번 교육환경 개선 특례를 좀 보겠습니다. 555쪽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특례입니다. 보니까 학교 설치 계획,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재정비 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해야 되고 교육감은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학교 부지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내려가서 학교용지 확보입니다.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외국고등학교라든가 뭐 과학고등학교 이런 걸 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학교 용지를 갖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거기에 읽어보면은 학교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매입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급박재산을 거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에게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그 기간은 50년 범위에서 대통령 50년입니다. 기간을 50년 정할 수 있고 그 임대 기간을 갖다가 또는 연장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최고 100년까지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지를, 학교 용지를. 그래서 좋은 학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50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같은 건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비용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읽으시면 되겠고, 우리 지금 어디 가냐면,
마지막에 거기 559쪽에 4번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입니다. 거기 임대주택 건설 비율,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비율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7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데 이 경우 전입면적이 85% 초과하는 임대주택이다. 그 비율은 50% 이하 범위에서 좀 큰 임대주택이죠. 이럴 때는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것이 몇 프로냐 하니까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축에 있어서 거기 560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에서 1번 지정의제, 2번 지정 이거는 완전히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어졌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전에는 중요했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꼭 지우시기 바랍니다. 1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지정의제, 지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없어졌습니다. 삭제됐으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투기제한 요거 뭐 지정일 있죠. 요거 일정한 날을 해가지고 이거 도시 및 주거항이 좀 했던 얘기입니다. 일정한 날을 기준해 가지고 뭐 땅을 나누거나 또는 다가구를 다수로 고치거나 이래가지고 여러 분양권 받으려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지정 기준 해가지고 그 위에 거는 쳐주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투기 제한 내용이 되겠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 지역표에서 해드렸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문제 이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제6편 수방기본법입니다. 566쪽 수방기본법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문제 정도가 나오고 한 문제는 주관식, 한 문제는 객관식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에서 했던 건 다 생략하고요. 특별히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용어 정의 중요하고 다 이미 566, 567 해드렸는데 특별히 거기 567쪽 위에 소방대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종합계획 거기 보니까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죠. 내용 같은 거 읽어보시라 그랬고요. 특별히 기본과에서 안 했던 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쭉 하셔서 거의 다 해드렸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 507쪽에 소방력입니다. 소방력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기본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그걸 꼭 해놓으시고 507쪽에 소방력이란 뭐냐? 거기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이게 소방력이고 누가 합니까? 거기 보니까 시도의사가 확정계획 수립하죠.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관리자입니다. 밑에 누가 관리합니까? 570쪽 밑에 시도의사가. 다만 뭐는 예의가 있습니까? 수도법에 따라서 소화선 설치는 요건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한다라고 기본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서 거리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보니까 그 거리가 참고입니다. 국토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00m 이하고 나머지 지역은 140m 이하다. 이런 것도 좀 아시라 그랬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72쪽에 거기 경계지구, 화재 경계지구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기 7가지 꼭 외우시는데 요번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합시다. 거기 내용 중에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 중에서 하나가 요번에 더 추가됐습니다. 일단은 화재 경계지구 누가 정합니까? 시도의사다. 요거 해놓고 내용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거기 5번 밑에 5의 1 해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대상 꼭 다 외우라고 했죠. 기본 강의에서. 이 중에서 5 밑에 5의 1이 추가됩니다. 5의 1. (5의 2라고 합시다. 5의 2 해가지고 추가합시다. 뭘 추가하냐 하니까 요걸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있어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요거에 따른
산업단지. 이제 산업단지도 이제 뭐에 속한다고요? 산업단지도 화재 경계지구 대상이다. 이게 8가지가 된 거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지정의 효과. 거기 수방특별조사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그 다음에 개수면을 읽어보시고 올라가서 소방교육 훈련입니다. 소방교육 훈련은 거기 보면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답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11년까지 통반단서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 등 5인의 사전 통지. 여기는 그냥 6가지입니다. 여기는 추가된 거 없어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화재 경계지구하고 일부 겹칩니다. 다만 여기 6가지고 여기 이제 화재 경계지구 8가지가 됐고 여기 6가지죠. 그래서 없는 거는 뭐냐면 요거 없고 5인 지역에 또 하나 뭐가 없냐면 거기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것도 역시 화재 5인 행위 여기는 안 들어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화재 예방명령 뭐 이런 건 참고로 읽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 575쪽 특수가연물 저장치고 이거 좀 봐놓읍시다. 575쪽 거기 2번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장할 것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입니다. 보면은 거기 다만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기억,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니은,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나오죠. 또 디귿에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좀 참고적으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요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활동 이런 건 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577쪽에 소방활동구역이죠. 577쪽에 소방활동구역 누가 설정한다고요? 소방대장이 설정해가지고 제한하죠. 누가 못 들어가게 제한합니까?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가게 제한하고 다만 박스 안에는 6가지는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2번에 거기에 뭐 가스, 전기 등에 있어서 종사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 뭐 3번에 의사, 간호사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종사업명령 같은 거 다 설명드렸고요. 강제처분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적은 없고요. 579쪽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이것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업무 580쪽에 소방 업무 응원이죠. 이건 이제 다른 소방대가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긴급할 때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때는 거절하면 안 되죠. 그리고 소방 업무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되죠. 비용 부담은 거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사하고 협의해서 미리 규약을 정하게 되죠. 소방리 동원입니다. 이 소방리 동원은 전국적으로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 동원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국적으로 동원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도의사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동원할 걸 요청할 수 있죠. 그 얘기를 우리가 이미 기본화해서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81쪽 밑에 이 소방대가 꼭 소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소방 지원 업무 581쪽 밑에입니다. 지원 업무 범위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시설 유지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의 활동, 즉 이를 뭐라고 하냐면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방지원활동이 뭐냐? 거기 5가지입니다. 그거 참고로 읽어보세요. 소방지원활동은 뭔가? 1번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활동 2번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등등해서 뭐 5가지 있죠. 이것은 소방지원활동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조사 같은 건 참고로 읽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583쪽 소방교육훈련 요거 첫째 소방대원한테 하는 겁니다. 소방대원한테 교육훈련하는데 훈련 종류 봅시다. 거기 기억 화재 진압훈련, 니은 인명구조훈련, 디귿 응급처치훈련, 리을
임명대피 훈련, 미음 현장지 훈련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교육하느냐? 2번입니다.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은 2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학생 같은 거 교육시키는 겁니다. 학생 같은 거 안전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육시키냐? 국민안전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것들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소방안전교육입니다.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 584조 위에 있죠. 누구 나옵니까? 거기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그 다음에 유치원의 유아,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이것이 바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사는 누가 이걸 갖다가 자격을 주냐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자격을 주네요. 결격사항이 나오죠. 거기 금시산자, 한천세한자, 그 다음에 근거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유예기한 중에 있는 사람, 선고받고 집행유예기한 중에 있는 사람, 또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선호 아셔야 됩니다. 585조에 소방신호 4가지 아셔야 되죠.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꼭 4가지 아시셔야 합니다. 소방신호. 보측에서는 소방안전협회입니다. 소방안전협회가 하는 일 거기 업무 5가지 있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등등 해가지고 5가지인데 특별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무슨 기타법에서 무슨 협회다. 그러면 이런 거는 민법 중 뭘 준용하냐면 민법 중 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 그리고 무슨 공사다. 무슨 공단이다. 이럴 때는 뭘 준용하냐면 민법 중 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 그래서 여기 협회이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니까 동그라미 3번 협회에 관한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협회는 정관을 갖다가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 이제 옆에 580쪽, 588쪽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들은 것하고 그 다음에 심화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찝어둔 거 있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되겠고 2문제가 나온다. 수방기법.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주관식, 한 문제는 객관식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제7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594조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소방시설법인데 정식명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페이지 594쪽인데요. 이것도 몇 문제 주로 나오냐? 주로 2문제가 나오게 되겠고요. 한 문제는 주관식 단답형, 한 문제는 객관식이 나올 확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거기 소방시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 소방용품, 무창증 다 설명드렸고 피난증, 특정 소방대상물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소방시설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597쪽에 무창증은 그 창문 크기 같은 것이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건 1번 보니까 크기는 597쪽 무창증의 요건입니다. 창문이 작다는 얘기인데 30분의 1 이하인데 개구부 같은 것이 근데 1번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가 되고 두 번째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여야 되고 또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틈을 향해야 되고 화재 시 건축물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되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창문 크기가 좀 작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상시에는 그걸 부시고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부시고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 바로 뭐다? 무슨 거기 밑에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철망이 있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빈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 도로나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빈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장애물 같은 게 없어야 되겠죠. 그 창문을 갖다가 부시고 도망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무창층인데 그 크기는 계구부의 30분의 이하인데 총 면적이 이때 그 하나하나의 크기는 1번 지름 50cm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다. 어느 정도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계곡 밑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1.2m 이내일 것. 그래야지 이렇게 1.2m 이내니까 쉽게 빠져나가죠. 위에 창문 있으면 위에 올라가서 도망가야 되니까 힘들죠. 1.2m 이내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창층의 개념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특정 소방 대상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공동택에 있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파트 등과 기숙사에 해당되지 연립택과 다세대택은 해당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거기 598조 제일 밑에입니다.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화재 안전 기본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인데 거기 몇 년마다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한다. 이걸 꼭 아시면 됩니다. 5년마다 수립한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내용은 거기 내용에 뭐 몇 가지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을 미음, 시옷 모두 7가지가 있죠. 거기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화재 안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화재 안전을 위한 법령 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모두 7가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을 시행해서 또 뭐 하느냐?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 바로 밑에 4번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몇 년마다 한다고요? 5년마다. 누가? 국가가. 넘어갑시다. 구체적으로 누가 수립합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수립합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소방특별조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제가 기본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소방특별조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며칠 전에 통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전에 일단 소방특별위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601조입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 누가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갖다가 하느냐 하니까 국민안전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했는데 이 경우에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선정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구성인은 봅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민안전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위원들은 어떤 것이 되느냐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임명을 위촉하죠. 누가? 국민안전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을 위촉하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 길수사 같은 거 관계공 빼놓고 거기 5번에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 6번에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종사하는 것이 많고 임기 좀 보겠습니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안전장관이 특별히 뭘 운영할 수 있냐면 중앙특별조사단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밑에 나오죠. 국민안전장관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602조 위라고 그랬죠. 소방특별조사 방법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7일 전까지 요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7일 전이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만 미리 안 알려도 되는 경우가 있다. 602조 위에입니다. 가운데입니다. 기억.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니은.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 않아도 괜찮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 같은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3조 옆입니다. 조치명령. 동그라미 3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 일단 조치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죠.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사 결과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이 화재나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총리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계인에게 그 소방 대상물의 개수, 고치라는 얘기죠.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제한, 사용 폐쇄, 공세, 중지,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누가?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으시면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혹시 이제 이 명령으로 인해서 혹시 재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604조 위에 손실보상 604조 위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안전처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위 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상하게 됩니다. 1번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할 때는 시가로 보상한다. 시가, 감정평가금이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보상하고, 두 번째 시도지사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해야 되고요.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시도지사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됐다. 그럼 어떡하냐? 그때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통지하게 되고, 이때 이제 지급이나 공탁에 대해서 불복한다. 나 억울하다. 너무 적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때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체크하시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입니다. 30일. 그 다음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1번에 있어서는 시가로 감정평가금이나 공시가가 아닙니다. 이어서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전동의. 건축물을 고칠 때 신축, 중축, 개축 등등 할 때 이 경우에 거기 보니까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거기 보죠. 허가, 협의, 사용 승인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같은 거 내줄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동의 대상이 뭐냐? 넘어가면 좀 복잡해요. 봅시다. 606조에 이것이 동의 대상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좀 봐보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 봐드리면 거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의 대상은 606조 위에 박스입니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데 동그라미 1번. 우리 동그라미 1번 정도 아셔야 돼요. 나머지 몰라도. 다음적으로 그 면적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동의 대상 면적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1번입니다.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거기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거기 기역, 니은, 디귿 1번에 원칙 400, 예적으로 원칙 400제곱미터 이상, 예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 학교는 100제곱미터 이상 외우세요. 학교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네 번째, 거기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모두 네 가지 있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1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에 의한 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 이때 네 가지 이렇게 요거는 동의 대상입니다.
원칙은 얼마가 이상이 원칙이고 400점대 이상이지만 요건 더 강화된 거예요. 그건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도 외우면 되겠지만 좀 어려우니까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확실히 1번은 기억, 니은, 디귿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의 대상 제외,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됐고요. 동의 절차는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 읽어보시는데 이때 이제 동의를 요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동의를 요구하면 누가 건축하던 권한인 자는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거기 건축물의 소재지 등을 관할한 자한테 소방본부장, 소방선장한테 동의 요구하게 되면 며칠 내에 회신하는가 봅시다. 동의 여부의 회신,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를 접수하는 5일입니다. 5일. 다만 거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이다. 그때는 10일입니다. 보통 5일 내에 회신해야 되고 특별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대상이 특급 1급, 2급 이게 있잖아요. 특급 1급, 2급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급은 10일 내에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608쪽 제1회 제2절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입니다.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입니다. 다음의 주택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즉 단독택, 그 다음에 거기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하고 누구만 해당되냐면 그러면 기역은 단독택이죠. 니은은 뭘까요? 공동택 중에서 뭐는 빼버린다고 되어 있죠? 공동택 중에서 거기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빠진다.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뭐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단독택이고 이것도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니죠. 니은은 뭘 얘기하냐? 결국엔 니은은 뭘 얘기하냐면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지만.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은 뭘까? 적어놓읍시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면 적어놓기를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이라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적어놓기를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화기 그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이렇게 꼭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역 니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뭐냐?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읽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609쪽 위에 4번 내진 설계 기준의 부합이죠. 거기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이니까 보겠습니다. 609쪽 위에입니다. 거기 지진 화산 재해 대체법,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14조 1항 각고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장관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거기 내진 설계 기준, 그런 것 좀 기억 안 해주세요. 혹시 주관식 단답이 나오면 내진 설계 기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기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예, 나머지 복잡하지만 좀 그냥 참고로 읽으시고요. 거기 612쪽 보겠습니다. 612쪽 소방기술심의위원회입니다. 자, 612쪽입니다. 다음 사항을 갖다가 심의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소방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어디다 둔다고요? 국민안전처에 둡니다.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거기 1번 화재 기준에 관한 사항, 2번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행하는 사항 등 모두 5가지를 심의하고요. 두 번째, 지방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은 어디다 둘까요?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방 거기에 드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소방기술심의를 두게 됩니다. 어떤 걸 심의할까요? 이건 2가지입니다.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 두 번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거. 이걸 갖다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하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방염.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을 좀 봅시다. 가운데 613쪽 가운데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다음에 해당할 때는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방염 성능 기준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대상 보니까 1번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시설 중에서 방송 및 촬영소. 2번 옥내에 있는 다음 시설. 거기 보니까 문화미피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다만 옥내에 있다 하더라도 안에 들었다 하더라도 수영장은 빠집니다. 수영장은 물이 많으니까 빠지고. 기타 3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등등 있죠. 특별히 5번에 보니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11층 이상인 겁니다.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는 빼놓고 11층 이상인데 아파트는 빠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염 대상 물품이다. 어떤 물품을 쓸까? 거기 밑에 봅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커튼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방염 처리한 물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염 처리. 불에 잘 안 타는 처리한 거죠. 첫째,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를 포함합니다. 커튼에 불 붙어가지고 막 옮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커튼류가 방염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카펫. 두께 하셔야 돼요. 2mm 미만 벽지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입니다. 종이 벽지를 빼놓고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입니다. 종이 벽지 제외하고 2mm 그렇게 하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선입판 등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방염 처리해야 된다. 특별히 2mm 미만 기억하시고요. 방염 섭는 기준입니다. 614쪽입니다. 방염 섭는 기준. 거기 1번 버너에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거. 20초 이내일 거. 두 번째,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한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거. 등등등 여러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밑에 7번입니다. 방염 선능 검사 누가 하는가? 7번입니다. 방염 선능 검사는 거기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 물품 대상은 거기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방염 선능 검사를 받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방염 선능 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괄호 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시도의사한테 받으면 됩니다.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은 시도의사한테 받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시도의사한테 방염 선능 검사를 받는 게 뭐냐? 밑에 2번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방염 대상물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합판 목재를 말합니다. 합판 목재입니다. 합판 목재가 바로 시도의사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염 선능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615쪽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특급 밑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다 제가 기본할 때 워낙 중요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특급 외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급, 2급 다 봐놔야 됩니다. 특별히 아파트 공동택은 뭐만 된다고 그랬죠? 2급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616조 2급만 되는데 2급 중에서도 어디 나오냐면 특급에 있어서 2급에 있어서
공동택은 특급 1급 안 되고 2급만 되는데 그것도 거기 박스 안에 616.5번에 주택법 시행령 4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 즉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만 2급이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있죠?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해드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밑에 나오죠. 어떤 것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보조자를 두게 되느냐 보니까 거기에 기업,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나머지를 제외한 특정 대상물 중 어느 한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물, 즉 거기 보니까 A. 공동택적 기숙사, 의료시설, 노이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 등이 바로 보조자를 둬야 되는 겁니다. 얼마 몇 명 드느냐 거기 보니까 1번의 기억의 경우, 즉 아파트인 경우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해야 된다. 나머지 경우는 1명, 거기 면적인 경우는 1명 다만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1명씩 추가고, 나머지 디귿의 경우는 1명만 두면 되는 거예요. 뭐 기숙사 같은 거, 의료시설, 노이자시설 이런 건 1명만 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이죠. 어쨌든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자를 갖다가 총리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관리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선임했으면 며칠에 신고하느냐? 밑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선임했으면 14일 꼭 아셔야 돼요. 체크. 14일 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에게 신고해야 된다. 해임한 경우도 역시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쭉 하시고요. 선임 대상자 618쪽입니다. 특급 선임 대상자가 굉장히 복잡한데 618쪽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을입니다. 특급에 있어서 거기 선임 대상 되는 게 누구냐면 리을에 소방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 1급 봅시다. 1급에서 소방 공무원 몇 년 이상 근무했을까? 거기 보니까 619쪽에 나오는데 619쪽에 디귿 위에 디귿 소방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분이죠. 그 다음에 2급에 대상 될 수 있는 선임자입니다. 그것은 620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리을 620쪽 위에 리을 소방 공무원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 바로 2급 대상 선임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분이죠. 나오죠. 여기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20쪽 밑에 보조자 나오는데 보조자는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조자 보니까 거기 리을에 밑에 리을에 620쪽 밑에 리을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오죠. 621쪽 위에 공동소방안전관리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고층 건물인데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고 나머지 뭐 거기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층수가 5층 이상 이런 것 다 제가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소방안전관리 업무 꼭 아셔야 됩니다. 거기 7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 2번에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이지 뭐냐면 의용소방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위소방대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자위소방대가 뭐냐? 622쪽입니다. 자위소방대 편성 나오죠. 자위소방대는 다음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되 거기 나오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규모, 용도, 특성을 고려해서 응급구조 및 방어안전 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2번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계획을 실시해야 된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보관 4번입니다. 2년간 보관입니다.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가운데 2번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거기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마다 수립하냐 적읍시다. 그게 5년마다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5년마다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5년마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근로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 훈련, 특별히 거기 624쪽 위에 보니까 10인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거기 위에 624쪽 위에 10인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는 소방 훈련 등에 있어서 제외가 된다를 꼭 아시기 바라고요. 교육주기. 이 경우에 소방 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거나 하여야 한다. 아셔야 되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요청하는 경우는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는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626쪽에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 누가 하냐? 관계인이 누구로 하여금 자체 점검 하도록 시키냐니까 거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거나 자기가 자체 점검할 수도 있고 또는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체 점검입니다. 보통 거기 점검 결과 보고서 보면은 30일 이내입니다. 작동 기능 점검 실시도 30일 이내. 종합정밀 점검 실시도 30일 이내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작동 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도 30일 이내. 그 다음에 종합정밀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도 30일 이내에 소방서장, 소방본부장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표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작동 기능 점검은 연일 이상 실시합니다. 627조 가운데라 작동 기능 점검은 연일 이상 실시한다. 종합정밀 봅시다. 종합정밀 점검은요 어디 나오냐면은 628조 가운데입니다. 628조 가운데 보면은 연이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단기내 1회 이상 실시하고 다만 2번 예외 우수하다고 하면은 3년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29조 포상이나 우수 대상물 선정 같은 건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제5장 보충 마지막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누가 시험 보는 거 합격해야 된다고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격사유 같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33쪽에 소방시설 관리업자. 예, 기타법에서 무슨 업자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록하냐 하니까 기타법에서 무슨 업자 그러면 누구한테 등록하냐 하니까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 여기도 역시 시도의사한테 등록합니다. 633쪽 위에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유지 관리업을 하는 자는 시도의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결격사유 같은 거 영업정지 취소 등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4쪽 이하 제3절, 제4절, 제5절 즉 소방용품이 나온다. 소방용품이 나오는 경우는 다 누가 등장하냐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 성능 인증, 우수품질 다 누가 한다고요? 수직검사 다 누가 한다고요? 국민안전처 장관이다라고 기본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36점 마지막이 되겠는데 교육입니다. 교육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받게 되는데 누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그 다음에 2번에 소방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3번에 거기 기타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밑에 나오고 있죠. 10일까지 대상 통보한다. 그 다음에 거기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절차는 참고로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문제 나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두 문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꼭 듣고 제가 한 것도 찍어드린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는 주관식 단답형, 한 문제는 객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2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